그러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덕일 소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덕일 소장님 잠깐 자기소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없나요? 저는 뭐 역사학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학부 때부터 학부 뭐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이덕일 소장님을 만나 뵙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벌써 수십 년째 이렇게 피력하고 계신데 그래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특히 이제 그동안 그 소수의 저희가 말하는 이제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네. 강단사학자들하고 이 소수 언론인들하고 카르텔이 있어요. 그 카르텔로 이제 많은 역사 왜곡된 이제 강단사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학인데 그 네. 역사학을 만들어서 생산하면 여기 언론에서 확대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제 그 시스템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 저희가 주장하는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아, 네. 막상 제가 실은 우리 이덕일 소장님은 우리 뭐 역사가 너무 깊어서요. 굉장히 오랜 벌써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가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연구를 해오는 사람들을 또 피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강단사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단사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강단사학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만 있는 독특한 용어인데요. 네. 전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제 대학 강단에 있든 아니든 다 같이 소통을 합니다. 네네네. 유독 우리나라만 대학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하고 역사에 관심 많은 일반 국민들하고 충돌이 돼요. 네네. 그 충돌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학들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할 때 요 대학 강단을 갖다가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조선사편소에서 근무했던 역사학자들과 그 제자들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아, 대학교를? 예, 그 대학교 사학과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뭐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사학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역사학자셨어요.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신 대감 박은식 선생. 네네.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거든요. 네네. 이때 내각 수반이었던 국무령, 초대 국무령 속주 이상용 선생, 네. 뭐 단재 신초 선생은 많이 아시죠. 뭐 네. 할 것 없이 대부분 역사학자셨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이 정상적인 경로를 걸어왔으면은 당연히 이분들의 역사학이 주류 역사학이 됐을 텐데 해방 이후에도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의 이제 총독부의 돈을 받아가면서 이제 역사 연구했던 일본인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깎아내렸던 사람들이 대학을 다 장악하고 이 독립운동가들은 대학에서 다 밀려나면서 강단사학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강단사학이라고 말하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대학 교수들, 대학의 네. 역사 교수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혹시 죄송한데 혹시 그렇지 않은 대학도 대한민국에 있긴 있나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핵심 이론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단군을 가짜로 부인하고 그다음에 한사군, 한나라가 유한조선을 무너뜨리고 세웠다는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의 뭐 평양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임나일본부가 있던 곳이 임나가 지금의 가야라는 거고 그런 이제 그다음에 고려의 국경은 원래는 저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흑룡강성 영안 그쪽까지인데 그걸 거꾸로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압록강에서부터 함경남도까지로 그려놓고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아. 근데 그 여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내버려 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런 그 말하자면 역사 해석을 가지고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총독부 역사관과 우리 종로분노가 역사를 계승한 이제 저희들하고 싸우는 그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다툴 때 그 대부분 저쪽 그 강단사학 편을 들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다는 분들은 이제 방관하거나 이제 그 정도 이제 상황인 거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잠깐 착각이거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좀 전에 고려 국경선이 압록강에서 이 밑으로 쭉 이렇게 이게 뭐 거의 일자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함경남도까지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쪽 그 압록강 그 북쪽까지 멀리 심양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그런 사료나 그러니까 역사 자료이거나 아니면 고고학에서 이미 충분히 발굴되었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단사학자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 중에 상당수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 사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료에도 멀리 갈 거 없이 그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만 보면은 고려의 북쪽 국경은 그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우리 그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의 명나라 정사지 않습니까? 그 명나라 정사에도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남한 강단사학은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한자로 진해괭이라고 쓰는 그 식민사학자인데, 총독부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가둬두기 위해서 만든 잘못된 이제 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역사, 그러니까 그 수천리 강역을 갖다가 다 촉독한 고려 조선 강역으로 가리켰는데 지금도 이제 그걸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역사학이 사료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사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럼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은 절대 토론이 안 나오고 저렇게 말하는 저를 죽여야 된다. 이제 이 방식으로 대응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실은 제가 우리 소장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3년 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역사관의 이제 글들을 좀 받아서 우리 나침판이나 우리 에듀진의 좀 기사화를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 내지는 또 그 에듀진의 많은 기사 관련된 기사를 역사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알고 봤더니 원래 제가 질문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미 벌써 3개 질문은 다 해결을 하신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역사가 뭐 너무 틀린 부분이 많아서 막상 배우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당장 이것만큼은 꼭 고치고 싶다, 당장이라도 고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쳐야 될 5가지 정도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 국조가 단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군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중화사대주의가 그렇게 판을 칠 때도 우리 국조는 단군이고, 그 다음에 기자를 갖다 그 유학자들이 중시했는데, 중시한 이유는 기자가 중국 은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대주의를 중시했지만 단군은 다 존중을 했는데, 그 민족의 시조로 존중했는데, 그러니까 단군이 실존 인물이다 이런 얘기인 당연한 거죠. 게 다 실존 인물로 봤죠. 이걸 갖다 일본인들이 이제 점령하고 나서부터 단군부터 무너뜨려야 가짜로 만들어야 우리 일본이 계속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군은 가짜로 몰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이제 한사군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반도 내에 가둬두는 반도사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를 점령한 직후에 중추원이란 곳이 있는데 그 산하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야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역사는
뭐 멀리 갈 거 없이 단군조선이나 뭐 그 고구려나 발해나 다 그 대륙에서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열도도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다 이제 백제사의 일부분인데 그런 이제 대륙과 해양을 다 잘라버리고 반도사로 가둬둡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주요 논리가 그 한사군, 음. 그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한사군은 그 북한 위역에 있었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고 북한 위역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인데 이게 중국의 무수히 많은 자료에 낙랑군은 제요동, 귀지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계속 요동에 있다가 나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요동은 지금의 이제 만주 윤홍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북성 일대를 뜻하는 거예요. 하북성이면 더 중국 네, 안쪽으로 들어가 훨씬 있는. 가야 되죠.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이제 네, 시간 많이 네,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 한사군 한반도설도 빨리 폐기가 돼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임나가야설이라고 있습니다. 임나가야설. 이렇게 임나는 뭐냐면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가 임나예요. 네. 그런데 남한 강대사학자들은 거꾸로 일본의 야마도우에가 가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임날본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임날본부 하면은 요거도 먹으니까 일본부는 빼고 그냥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면서 옛날같이 뭐 군사적 점령은 아니지만 외교기관이 있었다는 등, 뭐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등 하는 그런 논리로 네. 가야를 임나로 이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후기 노론을 대단히 높이는 노론 사관을 갖고 있어요. 아. 노론은 뭐 멀리 갈 거 없이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입니다. 아. 이렇게 나라로 조직적으로 팔아먹은 이완용이 마지막 당수라는 점 하나만 가지고도 노론을 높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노론을 극도로 높이는 역사. 노론의 시작은 누굽니까 그럼? 노론은 이제 처음에 인조반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근데 제가 뭐 율곡이는 훌륭한 학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잘못됐지. 그러고 나선 그 서인이 소론, 노론으로 갈라질 때 노론 영수가 우암 송시열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암 송시열이 효종의 북벌을 가장 조직적으로 반대했는데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막 우암 송시열을 북벌론자로 거짓말로 가르쳐 왔던 거죠. 이제 그런 노론 사관을 해체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독립운동사도 상당 부분에 아직도 상당 부분에 독립운동사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인직 같은 인물은 이완용의 비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을 때 이완용의 밀명을 받아서 이인직이 나라 팔아먹는 비밀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네, 네. 마치 이제 이인직이 선각자인 것처럼 가르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립운동사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것만 써준다. 사실 우리 독립운동사에 진짜 한국 독립운동사 같이 이런 그 지난한 피해 역사가 없는데 파장된 게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5가지 단군에 관한 상, 한사군의 위치, 그다음에 임나 가야사를 폐기시키고, 그다음에 노론사관을 빨리 폐기시켜야 되고 독립운동사를 다시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정통 역사로 부각해야 하는 그 5가지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이제 좀 뭔가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고쳐야 될 것 많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식민사학자들은 왜 물론 이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왜 고고학계에 있는 그러니까 뭐 고고학도 아니고 사료에 있는 것조차도 또는 고고학에 발굴된 것조차도 이렇게 왜곡하거나 왜 이런 거죠? 이들을 자꾸 학자로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자꾸 한국 사람으로 보니까 자꾸 해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수백 번 받았던 질문이 강의만 나가면 그런 이제 질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리고 또 그 핵심에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국적은 코리아겠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조국도 과연 한국인가 이걸 이제 의심해 볼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식민사학 총독부 역사관이라는 거는 하나의 학문 체계가 아니라 도구마예요. 일종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에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단으로 몰아서 제거하고 죽이고 하는 그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었고 근래 들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니고 할 때 저희가 말하자면 이제 이 조선사편소에서 근무했던 이병도 신석호 그 양반의 제자 그 제자의 그 제자들에게 저희가 배웠는데 그 저희는 이제 저희 다음 때쯤 가면은 그 이병도의 제자에게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예. 이병도의 제자의 제자에게 배운 격쯤 되니까 이게 완화될 줄 알았는데 요즘 3, 40대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병도를 제치고 일본인 식민사학자 쓰다쇼키치니 이마니시리로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역사의 완전 퇴행이자 반동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은 도대체 한국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외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네. 외국보다도 일본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냥 일본인으로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일본 구구파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지금 웬만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이병도나 이렇게 조선 그 식민사학자들에게 배웠던 그 조선총독부의 그 산하에 있는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안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학교 안 배운 사람이야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 대학도 있기는 있는 겁니까? 뭐 대학 사학과 차원에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네. 이병도 역사관 가르치는 대학은 전부 다고 그다음에 그러면 단재 신초 역사관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단재 신초 선생의 역사학이나 뭐 백안박은식 석주 이상용 선생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대학은 빵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네, 있겠지만 그 이병도 사학을 어느 정도 신봉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그 단재 신초 선생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역사를 오랫동안 이것을 연구해 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새롭게 알아가는 요즘에 또 유튜브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런 질곡의 역사를 이렇게 깨부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시대가 옛날하고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시민이 주인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개별 시인이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의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된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 그게 꼭 옛날같이 오프라인에서 몸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누가 이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활동하고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권이나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여야 같아요. 이게 절대 자기는 표하고 연결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깨어난 시민들이 이 문제를 뭐 온라인상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조직화해가지고 앞으로 식민사학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번 선거에서 표를 안 주는 형태로 떨어뜨리고 이쪽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도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교육부 쪽에다가도 이런 이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자꾸 이제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면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식민사학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여러 있죠. 있어요? 이 식민사학 옹호 카르텔이 친일 카르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친미 카르텔이 강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친미 카르텔은 친일 카르텔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요? 여러 우리 사회 곳곳에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기타 등등 교육부, 뭐 감사원 이런데 이 카르텔이 일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쁜 카르텔이 언론 카르텔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언론은 자기네가 중간에서 심판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 선수로 심리사학의 선수로 기자들이 자꾸 뛰면서 저희 같은 사람 모욕하고 또 심리사학자들 편을 들어서 그 민족사학하면은 마치 무슨 이제 뭐 잘못된 것처럼 막 하고 그런 그 엄청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잘은 뭐 이게 뭐 일일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교수님의 뭐 글을 읽든 아니면 예전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든 분명히 이제 그나마 저처럼 조금은 깨인 조금 이제 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개별 시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죠? 그게 이제 사회학 용어로 빅스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저도 그런 걸 요즘 느끼는데 네. 사방 여기저기에서 같은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같은 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도 걱정하고 엉뚱한 교대 공대 쪽 분들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데 그걸 갖다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누군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 그런 흐름이 이제 있고 누군가 이제 조직해야 되는데 그걸 좀 이제 누군가 만들어내면 그 흐름을 하나의 진짜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바꾸면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뭐 그런 흐름에 어쨌든 동참하고자 오늘 이렇게 왔고요. 네. 이제 어찌됐건 우리는 학교의 역사서를 대학교 교수들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역사를 고조선부터 다시 잘못 배운 것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면 조각이 안 맞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생각할 때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학교는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난 납득을 안 되니까 어쨌든 시험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조각조각 맞추려다 보니까 혼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의 어쨌든 뭐 글이든 영상이든 봤던 건데 그럼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모순된 상황을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전달해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건데요. 이 어른 세대가 그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가교과서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엄청 이 문제 갖고 뭐 소동 벌어졌고 했고 저도 물론 국정교과서 반대 뭐 길거리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 국정이라는 시대 안 맞는 형태를 가장 크게 이제 반대했고 거기에 제가 할 땐 반드시 내용도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거민정 교과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막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사람들 막 하죠. 이 숫자가 많아요. 강단사학자들이. 그래서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보수우파의 얼굴을 입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마치 진보인 것처럼 다가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역사학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역사학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역사가 국사가 교과목 이제 학력고사 여기서를 다 밀려났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세상 떠나셨을 때 노제를 그분이 이제 지하 서재 갔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카메라가 썼는데 방송사 카메라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여기에서 만든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기 서재 벽에다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분도 이 역사학에 동의를 하시는 건데 그 책은 이미 그 메시지가 강한 책이었습니다.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는. 근데도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해서 바뀌어지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이 그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찌됐건 앞으로 그 소장님 저도 뭐 열심히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할 건데요. 제가 늘상 교수님 그 소장님을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역사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역사학과로 온 거는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별로 학과 공부를 별로 잘 안 하던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 유신 시대 때인데 네. 뭐 유신 교육의 부조공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함석헌 선생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뭐 이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뜻으로 온 한국 역사 그런 책을 고등학교 때 봤어요. 그리고 아 이거 만약 대학에 가게 되면 사학과를 가봐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그 남들보다 좀 늦게 네, 네, 때문에 네. 늦게 대학을 왔는데 사학과 보니까 뭐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대학원까지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학이라는 게 다 총독부 역사학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문제 생기면 그것만 조금 고치는 듯하고 고치는 듯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과서가 앞뒤가 안 맞고 상호 모순이 많은 게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다가 뭐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뭐 인생 한번 하는 거 이쪽 이제 바꾸는 쪽으로 한번 이제 내 인생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네. 왔죠. 그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강단사학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단사학자들이 뭐 대학 교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막 토론하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우리가 토론하자 그러면 절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다는 이제 나올 때는 국회에서 부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라 돈은 먹어야 되니까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몇 번 양쪽 예전에는 20대 말고 전에 그 19대 때는 동북아 역사왜곡 특별위원회라는 게 국회 내에 있었어요. 네. 많은 활동을 한 그런 이제 특위인데 거기에 저도 몇 번 나가서 해서 보니까 네네. 국회의원들이 양쪽 불러서 말 들어보니까 답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평소에는 이제 대학 교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양쪽 붙여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알았죠, 국회의원들. 아,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이덕일 소장님의 말씀들은 뭐 우리가 이제 기사로도 더 많이 나갈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학생들한테 한마디만 네, 더 네. 제 이런 고민인데 네, 네. 학생들이 제 역사관이 맞는데 이대로 하면은 어떤 건 점수가 틀린 걸로 나와요. 네,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두 개를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공부해서 이 말이 맞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은 시험에선 틀리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면 시험용은 이렇게 공부하고 진짜는 네, 이렇게 네, 네. 하든지 그게 네. 이제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자꾸 자기 양심을 시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비리고 네, 합격은 네. 자주 하는데 탈락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내 생각은 뭔데 이걸 물어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식민사학한테 배운 대로 외우기만 했으니까 네, 네. 그쪽하고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도 빨리 자기의 생각, 일반 학생들도 자기의 중고생들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네. 자기의 관점을 말한 것이 점수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정상교육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돼야 할 시점인 거죠. 네. 그거는 하기야 이것보다는 쉽겠네요. 이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뭐 꼭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에 뭐를 치면 나오죠? 이덕일만 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덕일 역사 TV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덕일 역사 TV를 치면 저도 회원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건 수십 회 아니 뭐라 그러죠? 그 찍은 영상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역사 TV에서 올린 거는 이제 한 77, 8개쯤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제 딴 데서 강연하고 한 것들을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거예요. 그랬군요. 강연한 거 너무 길어요. 뭐 1시간 반 뭐 이래서 예전 초창기 때는 몇 년 전에는 자주 봤다가 요즘에 15분짜리거든요. 꼭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역사랑 또 우리 민족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역사만큼 이분들이 그만큼 힘들게 지금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이덕일 소장님 보면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에피소드로 어느 서울시내 구청장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견디세요? 그래서 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는 걸로 견딥니다. 그 구청장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니에요 혹시?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계세요. 의외로 저희가 만나보면은 역사학에 밝은 분들이 꽤 계세요. 너무 역사 알 것 같은데 너무 무지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많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놀랄 정도로 또 이쪽을 많이 알고 계시는 존경할 만한 분들도 여러 계시죠. 네,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면, 역사를 바로 세우면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생기죠. 생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이게 이 책으로 써진 역사가 한 번에 바꿨으면 좋겠지만 결국 그것도 현재 그 강당사학자들한테 시키다 보면 역시 똑같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돌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제가 책이 있습니다. 한국통사. 예. 한국통사라는 책이 직접 쓰신 책이 있어요. 역사책인 거죠, 그죠? 여기 하나 꽂혀있어요. 어디? 네네. 이 책인데 저도 이 책을 현재 요만큼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요. 근데 어찌됐건 한 번에 잘 읽히고요. 대신 좀 오랫동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틀린 것들을 이렇게 다 붙여요.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이해하려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학교 공부가 설령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미래의 일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역사서에 거울 감자를 씁니다. 제목에. 그러니까 동국통감.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감자를 쓰는 이유는 네. 지나간 일을 보면은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거울로 알 수가 있잖아요. 때가 묻었는지 아닌지. 네. 그래서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역사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뭘 계승해야 되고 뭘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들이 서죠. 그래서 서로가 역사를 갖다가 예전에는 전철이라고 하는데요. 앞절 전자에 바퀴철자.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길로 가면 엎어지니까 저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에도 상당히 유용한 학문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덕일의 한국통사 내지는 민족사학자들이 썼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일단 민족적 자긍심 내지 그건 당연히 생기고요. 또 개인의 자긍심까지도 생기더라고요. 마침 내 바로 윗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라고 하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뭐냐면 다들 천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사상을. 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막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그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에서 0.3%에 지나지 않는데 노벨상 수상자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의 최고 부자들은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에요. 뭐 과학자도 아인슈타인 비롯해가지고 네네네. 많은 그 칼 막스도 다 유태인이고 네네. 그것이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천혼이라는 거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 사람들이 요즘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억압하고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만 네네. 우리의 자기의 관점으로 삶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고려 조선주의 유학자들이 사대주의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완전 그 일본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남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만큼 경제가 성장했으면은 몸이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이 이 정도 성인이 됐으면 정신도 성인이어야 되는데 정신은 여전히 이제 발음 말 배우는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우리 사회가 맞습니다. 커진 덩치에 비해서 이 정신적으로 그 세계에서 그 제 역할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분명히 각 개인도 우리 학생 개개인이 똑바로 서서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직업관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나 또 이런 게 전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 스스로 우리 뇌 속이든 우리 몸속 어딘가에 그런 DN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중국에 이제 호안해라 삼국지 같은 중국 고대 역사서에 동의전이 있어요. 네네.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부여나 고구려 사람들 써놓은 걸 보면은 네. 뭐 예나 뭐 한도, 삼한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집단적으로. 네. 그리고 하늘에 제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뭐 몇 박 며칠 동안 같이 술 마시고 놀면서 하는 네. 집단 문화가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공동체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BTS라든지 하는 네, 한류 네. 스타들이 세계로 휩쓰는 것도 그냥 휩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몇 박 며칠 동안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저 사람, 그렇죠. 사람들은 하늘에 별것도 아닌 거 제사 아니고 지내고 그렇죠. 네네. 그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나서 몇 박 며칠 동안 뭐 술 마시면서 놀고 길 걸으면서도 노래하면서 걷는다. 이제 그렇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억압되어 있다가 유학사회에 일제시대 억압되어 있다가 요즘 와서 한국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풀려나가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네. 세계의 한류로 이제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도 너무 짧긴 한데 다음에 또 찍는다고 약속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덕일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